안녕하세요. 대학교 7기 졸업 발표를 하게 된 도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졸업식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목으로 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끊임없는 변화 속의 탐험이라는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백일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문장이자 가장 크게 느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면요. 여기서는 이제 닉네임을 쓰니까 닉네임은 도건이라는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본성을 바탕으로 이유 없는 객관한 의지를 통해서 만상을 이루어내라라는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닉네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쓰는 지금까지 써왔던 이름은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계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4살 이제 군을 막 전역했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됐거든요.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개발서에 관련된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책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여러 책들은 자기 개발서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이 다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리고 만약에 물리학자라면 가장 최고의 물리학자는 혹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물리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의 책을 잠깐씩 보고 뭐 지식은 짧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책도 많이 봤는데요. 아주 아이러니한 게 정말 대가들은 영역을 벗어나서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쌓여온 그 지혜가 담겨있는 인문고전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해서 처음에 인문고전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처음에 인문고전이 결국 뭘 말하는지 살펴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고 결국 결론 내는 게 또 나는 누구인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이제 누군가는 알려주겠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려주겠지 했는데 바로 이분 라마나 마하리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책 이름도 그냥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대답을 해줄까 해서 책을 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분명히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종교나 이런 곳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되게 강요와 그리고 이유 없는 믿음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말했다면 이 마하리시 책을 보니까 전혀 그런 믿으라는 말 없이 그냥 진실 그대로를 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성지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성지영한테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성지영은 이 책을 보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르네상클럽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학교 졸업 후에 저는 당당하게
정말 이유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유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이유 있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을 바꾸고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스펙을 쌓고 그런 생활 패턴을 저는 그냥 벗어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함양에 있는 유네사 클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 함양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함양을 가게 돼서 제일 처음 배운 게 바로 감지를 배우는 것이었고요. 그 감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두 번째로 나라는 것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런 나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 느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뭔가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었죠.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지금 이 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가장 처음에 감지의 발견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함양을 오게 돼서 선생님한테 가장 첫 번째로 받은 과제가 이런 사진이 있다면, 제가 이런 사물을 보고 있다면 처음에 경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경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에서 이름, 이건 매직이야 라는 이름이 떠오르거나 용도, 이 매직은 어떻게 쓰는 것이고 글자를 쓰는 것이고 뭐 어디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용도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빨간 매직이 터져서 제 바지에 흠뻑 묻어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이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드리는데요. 그런 이런다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다시 다른 대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이곳에 주의를 주고 집중을 하게 되면 주변이 흐릿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염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가 생각이 붙기 전에 또 다른 사물로 옮기고 또 이게 이런가 생각이 떠오른다 싶으면은 계속 끊임없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이런가 생각이 떨어져 있는 감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사물을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니까 이제 이런가 생각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두 번째로 내주신 과제가 바로 흔들리는 것에 대한 감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대나무를 보면서 감지를 느끼는 것이었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저는 체험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 당연히 나무가 흔들리는 거지 어떻게 왜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의문을 근데 품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밥을 먹고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과연 이게 나무가 흔들리는 건지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결판을 내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면 고민을 하죠.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옛날에 고승들이 그렇게 막 어린 제자들 그런 큰 스님들이 어린 제자들한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했을 때 그 어린 제자의 마음이랄까요?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한 2, 3일이 지났을까요? 이제 밤 늦게까지 밥을 먹고 이제 감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이 잘 없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어느 순간에는 마음의 그런 흔들림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를 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더 이상 이제 바깥에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 느낌들, 그 느낌들이 올라오니까
어느 순간 알았었죠. 그것이 흔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흔들리는 것이 지금 강제로 느낀 게 제가 맞느냐. 그래서 확인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선생님이 좀 맞다는 비슷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다 해자를 맞았었거든요. 계속 연습을 더 해봐라. 근데 이번 이 밤에 연습한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답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새벽 한 6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감지라는 걸 어느 정도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새벽 안기를 뚫으면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책을 하던 중에 물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물소리를 듣는데 물소리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물소리라고 정의를 내렸던 그 생각이 하나의 생각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감지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물소리는 그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지 하나의 정지된 물소리의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소리는 변하고 음파는 변화하고 끊임없이 다른 느낌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걸 그냥 물소리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거를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 예전부터 이렇게 구별을 짓고 이건 산과 나무야, 이건 돌담이고 이건 창고고 이건 경운기지 라고 했던 그런 생각과 구별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걸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뭇잎을 봐도 나뭇잎이 아니더라도 하늘을 봐도 이게 하늘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뭐라고 생각으로 이름으로 구별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걷는다. 이렇게 걸으면서 흔들리는 이 경치와 이 이동하는 그 느낌. 이것마저도 다 걷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아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모든 생각과 기준이 다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저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모든 것은 나의 기준과 생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느낌의 세계를 보면서 생각과 이름으로 분별하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먼저 감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차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차 소리를 만약에 차 소리라고 한다면 그 차 소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으로 그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건 차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소리가 굉장히 무뎌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눈을 떼시고요. 네, 현우님 어떤 느낌이 괜찮나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명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에 뿌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되게 그 생동감 있는 소리가 되게 일정화되고 패턴 있는 소리로 변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되게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지를 어느 정도 느끼게 되자 이제 저는 내면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면에 있는 사물들, 움직이는 사물들 그런 것을 봤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내면으로 이제 학문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강한 감정과 생각들, 그러니까 슬픔과 분노, 화남, 비통함, 창피함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도 하나의 감지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걸 관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황과 위치에 따라 나라는 것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느낌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감지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랫대에서 빨랫감을 꺼낼 때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연히 만약에 이렇게 빨랫대를 잡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것 같나요? 예. 그렇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건을 먼저 꺼낼까? 옷을 먼저 꺼낼까? 이게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어떻게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수기로 가게 되죠. 그러면 아까의 그 빨랫대 기준과 생각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따뜻한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가운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만약에 커피 가루가 있었다면 물을 얼마나 넣으면 맛있는 커피가 될까? 그런 생각과 기준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땀이를 만졌을 때, 땀이 안 보였을 때, 태풍이 안 불었을 때, 얌얌이 안 불었을 때, 다 이 기준들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얌얌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으니까 작은 힘으로 놀아주려고 했었고, 태풍이는 크니까 되게 크고 배 만져주는 걸 좋아하니까 배를 만져줘야지 라는 그런 기준과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관찰이 진행되다가 PRT 기초 과정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좀 파편적인 게 많았거든요. 경험적으로 통찰은 있지만 이 마음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틀을 가지고 돌아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PRT 기초 과정을 듣게 되는데 그때 주의 제로와 전체주의 그리고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명확한 현미경을 이제 저는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사물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제가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도구들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한번 관찰을 시작해 봅니다. 그러던 중에 깨어있기 이튿날에 제가 이 내면의 탐색이 막혀버리는 난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이 나라는 것을 찾아보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근데 나라는 게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나라는 걸 보려고 하면 사라지고 나라는 걸 보려고 하면 사라지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삼분열이 지속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의 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삼분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조건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문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건 주체가 되고 이 문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항상 깔고 제가 만약에 이 문이라는 그림만 있어도 여러분은 항상 이 바라보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항시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봤습니다. 그럼 문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래 문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나겠지 해서 그 바라보고 있는 나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투명한 주체가 항상 있는 것이죠. 이 관찰자를 바라보고 있는 또 관찰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도 궁금해서 또 그 관찰자를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뚜렷하게 나라는 건 없지만 항상 뭔가 관찰하고 있는 그 관찰자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그 관찰자를 관찰하고 있는 이 투명한 주체가 또 있는 것이죠. 그 관찰자를 또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문을 본다는 생각이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하더니 그걸 관찰하는 관찰자마저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은 텅 비어버리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텅 비는 상태라는 걸 느끼는 또 다른 투명한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나라는 걸 추적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라는 게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는 숨바꼭질의 연속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저한테 내준 숙제는 굳이 관찰자를 만들 필요 없이 대상과 주체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4가지의 숙제를 줍니다. 주의 제로와 주의 1을 왔다 갔다 계속 해보는 것이죠, 연습을. 그러면서 주체와 대상 간에 생기는 그 느낌을 캐치해보는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느낌을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느낌을 여추적해보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항상 나라는 게 무엇인지 항상 궁금함과 화두를 가지고 잠자기 20분 전부터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이게 저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저는 꿈을 굉장히 잘 꿉니다. 그래서 이런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나라는 걸 찾는 건 생각으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감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지야말로 이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상의 감지를 적용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위, 학교 공부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할 때 잡생각이 일어나거나 하기 싫은 생각이 일어나면 무조건 감지 상태로 가서 느껴보고 과연 이렇게 잡생각하는 나, 공부하기 싫은 나가 진짜 난가? 라는 걸 고민해보고 역추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공부도 되게 잘 되고요. 성적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예, 학생분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시해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설거지와 빨래, 청소와 같은 집안일에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누나가 설거지를 더 빡빡 열심히 깨끗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올라오죠. 그 화가 올라오면 또 감지로 확인을 해봅니다. 과연 이 화나는 게 나은지. 그리고 뭐 빨래를 할 때, 뭐 청소를 할 때 그 지저분한 방을 보면서 화내는 날, 짜증내하는 날, 지루해하는 날을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순간순간 변하는 나 자신을 계속 예리하게 관찰을 할 수 있었고 또 꿈속에서도 언제든지 무의식은 저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감지가 좀 빨리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고 막 좀 거친 생각들 그런 것들만 처음에는 감지로 캐치했다면 점차 사소하고 잔잔하고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생각까지 조금씩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각과 논리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과 논리는 어느 정도는 관찰이 가능하지만 감지로 관찰을 해야 굉장히 깊은 곳까지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충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이 이제는 감지로 관찰을 하고 감지로 생각을 하고 감지로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혼자 방 안에서 자다가 그냥 일어났는데요.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이제는 나를 관찰하는 게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감정이 느낌이지가 않은 게 그냥 명확했습니다. 명확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자동적으로 그 명확해하는 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 추적하는 나조차도 하나의 찾는 대상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 말하기가 힘든데 그 순간이 왔어요. 이게 주체와 대상간이 좁아지다 못해 그냥 주체와 대상이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매트릭스로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오가 이제 알약을 먹고 이 매트릭스의 세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그 세계가 아니고 이 하나의 매트릭스 세계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감지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감지를 보게 되면서 여러 이 주변의 사물들, 건물들, 심지어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의 그냥 매트릭스의 세계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걸 하나의 저는 이제 감지로 보면은 이게 다 감지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손을 봤는데 제 손마저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아채게 되죠. 그렇게 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추적하는 나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항상 이 내면에는 깊은 침묵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파도가 올라와도 이 침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참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감지를 발견했을 때도 저한테는 놀라운 전환점이었고 이런 느낌을 확인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저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의 느낌이라고 그냥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과 생각에 빠지는 빈도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죠. 어떤 화가 나고 비참하고 비통해도 항상 그 묵묵히 흐르는 침묵이 함께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 그 침묵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항상 침묵이 흐르고 모든 감정이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게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거나 이 답답함을 추적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추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추적하려고 하는 나마저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열망을 가지고 추구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된 거죠. 항상 답답은 하지만. 그 답답한 것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5인의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허윤님과 세인님, 나무님, 아름드리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충돌을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듣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됐구나 하고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게 돼서 좌석에 앉는 순간 갑자기 통찰이 왔어요. 그 모든 의문 답답해하는 생각마저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궁금증과 답답함이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문과 생각이 들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들어도 단지 마음의 자극의 결과임을 그냥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을 가지고 백일학교를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화가 일본에서 보크라노 코코로니와 타이거가 아르라는 곡으로 콘서트 9회 부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리포터가 나가 있군요. 네, 전진 리포터. 예. 일본 젊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드리게 하시죠. 예, 주시죠. 예. 젊은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곳에는 지금 시나가 일본의 첫 싱글 앨범이 코코로니아 인기가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다른 팬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주십니까? 예,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시나 멤버들은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나 앨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그 옆에 계신 분들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여기 보다시피 유재석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30초 정도 후에 이 전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저한테는 의식이 알아챌 수 없는 2초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은 한 2, 3초 후에야 그래 이건 느낌이지 라고 의식이 알아채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2, 3초 내에 모든 감정이 폭발할 대로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미 감정의 쓰나미가 돼서 저를 덮칠 때까지 이미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짧은 2초간 이 순간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 감정이 모든 느낌이라는 걸 알겠는데 계속 쓸려 나가고 황폐화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감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항상 잔잔한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감정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그거를 감지로 다 해부해서 감정을 아예 산산조각내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깨어있기 심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항상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투명한 주의 느끼기를 하던 중에 그 투명한 주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올라오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알아채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 2초간의 이 시간의 갭이 있었던 게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알아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가 굉장히 투명해지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주체와 대상 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올라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허무함과 기쁨, 슬픔,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감정은 이 순간에 한시로 건드릴 수 없음을 그냥 정적으로 알아채지게 됩니다. 이건 알아챈다는 것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알아채게 되는 게 아까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가까워지니까 이 모든 일어남, 모든 그냥 보이는 모든 것, 잡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일어나기 이전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없으며 일어난 모든 것의 하나의 배경이라는 느낌을 일어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잡을 수 없지만 그 잡는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본질 그 자체임을 의식적으로 알아채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딱 두 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나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어도 이게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자명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모름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끝이 났고요.